네, 안녕하세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추천 시스템 관련돼서 발표를 맡게 된 헤라스코리아 운영진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시면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되게 재밌게도 모든 것들이 전자상거래 추천 시스템에 베이스돼 있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추천 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두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놓치거나 어떤 서비스의 스코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보다는 단순히 따라가기식의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추천 시스템의 트렌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추천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스코프정입니다. 기존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콜라보레이션 필터링이라고 해서 유저나 아이템, 콘텐츠 기반, 콘텐츠 베이스드 필터링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의 트렌드는 세션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래프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업체들이 좀 생겨나거나 그런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프 뉴럴넷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 정적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 기반의 추천 시스템은 더 이상 어,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추천에 대한 왜곡들이 일어나고 콜드 스타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적 데이터와 필데이터 기반의 추천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멀티한 밴디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추천의 스코프들을 한정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 기반으로 동적으로 어, 고객한테 맞춤형 추천을 할 수 있는 툴들이 지금 현재 트렌드로 자리 잡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려다 보면은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추천에 대해서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쿠팡이라든지 어떤 G마켓 실시간성 거래가 일어나고 어떤 아이템을 장바구니에 담고 그런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생각하고 계신데요. 이 산업군에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럼 생각해 보시죠. 자코리아에서 만약에 전자상거래 추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했다. 여러분 자코리아에 몇 번이나 들어가십니까? 하루에?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적정 자기가 취업하고자 하는 그 군들을 선발하는 작업들을 수시로 거칠 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가 모수가 더 많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산업군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서비스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추천 시스템을 설계하게 된다면 그건 추천을 하다만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 되게 재밌게도 추천 시스템 경험 있는 사람 뽑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 경험이라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 스코프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걸 확장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리디파인 하거나 리스트럭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저는 많은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법이라는 게 있고 상거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빈번한 구매 활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구매 활동이 시시각각 일어나고 그것도 리센틀리 최근에 내가 구매한 항목이 뭐고 그리고 프리퀀틀리 내가 빈번하게 구매한 항목이 뭐고 그리고 내가 구두를 좋아하는 고객이었는데 최근에 카메라를 맡고 있다면 그러면 카메라에 갑자기 관심이 있으면 카메라에 대한 항목들을 추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맛집 추천이다 그러면 내가 요즘에 되게 코로나로 인해서 강릉을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강릉에서 호텔에서도 그 주변 맛집에서 배달이 오는
이런 형태의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강릉에서 내가 떡볶이를 좋아하는 고객인데 강릉에서 떡볶이 먹고 싶지 않잖아요. 강릉에서는 물회를 먹거나 뭐 강릉의 맛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금이 어떤 시즌인지, 여름인지 겨울휴가 시즌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변경될 수 있는 인바라먼트 환경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상품을 고객한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환경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맛집 추천이라든지 어떤 그런 쿠팡이라든지 지마켓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도 됩니다. 왜냐면 고객의 과거 데이터라든지 이런 누적된 데이터도 많고 고객의 위치 기반 서비스도 활용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고객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하지만 금융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금감원, 금결원의 규제를 받는 산업입니다. 고객들한테 맞춤형 상품을 줄 수 있을까요? 그 고객이 안정투 구형인데요. 위험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금융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금융 상품을 팔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상품을 고객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한 사전 설명과 충분한 또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고객에게 그 상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금융의 법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금융에서의 추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금융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임페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과거에 기반해서 고객이 이 상품으로 인해서 손실을 받다 수익을 받다라는 것들을 트래킹 정보를 통해서 고객이 그 상품을 통해서 손실을 받으면 그 상품의 섹터에 있는 것들을 고객은 비선호한다는 가정을 깔고 고객한테 그것보다 더 나은 수익률 기반 그리고 나은 고객들한테 어떤 것들 괜찮다는 어떤 믿음과 신뢰 기반으로 그런 상품들을 리스크하지 않은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추천한다는 거에 있죠. 리스크하다, 리스크하지 않다는 어떤 것들로 규정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 일어나든지 어떤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위험 상품 평균 현상, 그러니까 수익률을 추구하게 되면은 코너 솔루션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간이 짧고 내가 수익률을 높게 설정하게 되면은 위험 자산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코너 솔루션입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루탄피가의 개념인데 다양한 섹터의 자산들, 그러니까 안정, 패권형 같은 것들을 밸런스를 맞춰서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게 그러니까 국내 주식, 해외 선진, 해외 이머징 채권 이런 네 가지의 자산군들을 각각 분산된 바구니에 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다양화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는 어떨까요? 의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료도 추천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의료도 의료 라이센스를 가진 의사만이 고객에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과 의료는 어떠냐면 에비던스 베이스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생명과 돈과 관련된, 생명과도 다름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모델링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추천을 해야 되고 그 추천을 하기 위해서 그 기반의 산업군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추천 시스템 그리고 뭐 전자상거래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믿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기술자가 아닙니다. 사기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추천 방법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추천 시스템은 이제 컨텐츠 베이스드 어프로치와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어프로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텐츠, 유저, 아이템이라는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 기반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분류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필터링해서 요건에 맞춰서 제공할지가 주요한 포커스라는 얘기죠. 기존의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럼 레코멘드 시스템 데이터 셋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리시트 피드백 데이터 셋, 임플리시트 피드백 데이터 셋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는 거는 고객의 피드백이 있어야만 구매 히스토리라든지 브라이징 히스토리, 서치 패턴이라든지 마우스 무브먼트라든지 그 레이팅이라든지 오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 고객한테 고객이 어떤 걸 좋아한다는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데이터가 없다면 그 추천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바로 모든 문제는 이제 거기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콜드 스타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들이 있는 과거 데이터 기반의 분석으로는 더 이상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딥러닝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죠?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룰 베이스로 할 수가 있었는데 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칙이 확장되면 기존의 규칙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규칙이 깨지게 되면 의미의 모호성, 시그니픽 앰비규티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 모호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딥러닝 기반에서는 어떤 태깅 기법으로 그 구조적 모호성을 확률적 기반의 추론을 통해서 완화시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세션 메커니즘이라는 걸 통해서 롱 장기 추론 그런 롱 디펜던시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소재들이 변경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초 과제들이 다양한 데이터 기반으로 확률적인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모형을 통해서 확률 베이스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드리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틀에 갇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로지컬 싱킹이 중요하기보다는 크리에이티브 싱킹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시작된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기존의 틀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기존의 틀이 무너지고 있으면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틀을 공고히 지키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여러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은 이해들을 양성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레코멘드 시스템은 이걸 이해하셔야 이 다음 이제 DNN이라든지 멀티한 밴디트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아실 수 있으니까 이걸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럼 기존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어프로치에서는 네이버후드 모델과 라텐트 팩터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네이버후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간의 관계, 사용자들 간의 관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관계, 릴레이션에 대해서 디펜던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라텐트 팩터 모델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레이팅 팩터로 추출하는 레이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그런 선호도를 가져간 비중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협업 필터링 방식이나 이런 것들 기존 사용자의 행태 데이터가 쌓였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태 데이터가 왜곡됐다라고 하면 이 모델의 정확도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고 행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은 고객한테는 어떤 것도 제공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냥 만약에 아무도 어떤 채용 공고에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협업 필터링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나에게 추천이 뜨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콜드 스타트 문제고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는 어떤 팩터, 어떤 그런 피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를 타인과 유저와 아이템, 그리고 필터 웨이트를 아이템과 리코멘드 UI로 릴레이션을 묶어놔야.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 추천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서 뭐 A/B 테스트라든지, 뭐 UI, 뭐 사용자 기반의 UI,
그 UX 그리고 프론트엔드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이제 CTR이라고 해서 클릭 투 레이팅 이거를 수집하려다 보니까 사용자들한테 이제 UI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공해야지 사용자들이 클릭 수가 빈번해지더라, 클릭 수가 늘더라, CTR이 늘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자들이 빨리빨리 구매까지 접근할 수 있게끔 패스를 줄일 수 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UI가 활성화되는 기반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것들에 대한 솔루션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단절된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현재는 인풋 데이터가 상품인데 미래는 상품 유저 카테고리. 점점 이제 인풋 데이터가 확장된다는 거죠. 인풋 데이터가 확장된다는 건 뭐죠? 다양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서 그것들에 대한 다양한 제너레이팅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2차 데이터. 2차 데이터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택을 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이제 어떤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스택을 한 단계 쌓다면 앞으로 트렌드인 GNN이라든지 그래프 뉴럴 넷이라든지 강학습, 멀티한 밴디트를 쓰는 추천 모형 같은 경우는 그 특징이 다층적으로 다채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채롭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웃풋 같은 경우는 상품 추천 영역을 확대되고 피처 같은 경우도 위험도와 변동성인데 미래에는 모델 점수가 개인화. 그래서 릴레이션 모델로부터 서비스가 현재는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릴레이션들도 깨지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룰베이스와 같이.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간극을, 힘을 어떤 식의 기술로 메워주느냐가 중요한 추천 시스템의 포커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메인 포커스입니다. 아키텍처 정도를 뭐 일단 살펴보면은 상품 정보 등은 데이터가 생성될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상품과 상품별 리스트도 신적인 개선이 힘들고 모델의 재활용이 어렵다는 게 뭐냐면 어떤 틈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실시간성으로 고객한테 맞춤형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시간성이 지원이 안 되고 과거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선호가 왜곡될 수 있고 그것들을 선호하지 않은 고객한테 나갈 수가 있다는 이런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릴레이션 관계에 따라서 어떤 선호 모형에 따른 추천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래서 개선해야 될 점이 이제 추천 모델과 서비스를 분리해서 노스 커넥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 모델들에 대한 앞단, 뒷단에 다양한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모형들을 추가할 수 있는 버퍼를 두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상품 정보나 유저 정보들이 서빙 타임에 접근, 그러니까 실시간성을 접근해서 그것들이 여러 가지 다각화해서 변할 수 있게 환경에 맞게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고요. 필터 부스팅 등의 변경이 쉽고 빠를 것. 이런 부분이. 필터링 조건이 되게 장단의 검인 게 뭐냐면 모델 기반의 아키텍처에서 그러니까 모델이 추가될 때 필터링 조건도 변경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동시에 가지 않으면 왜곡된 추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링 조건을 걸 때는 모델링 팀이 어떤 제한되는 결과값에 대한 문서와 인풋값에 대한 문서를 제공을 해서 그것들 기반 하에 어떤 식으로 필터링을 걸 때에 대한 면밀하고 다각화된 회의체를 통해서 그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풀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다들 모델링 하는 사람들은 모델링만 하고 자기는 알아서 해라. 서비스는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왜냐면은 서비스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모델은 하나의 도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술을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적이 수단이 돼서 안 되잖아요. 기술 하나의 수단입니다. 도구. 목적은 뭐죠? 서비스죠. 고객 관점의 서비스. 여기에 막 사람들이 협업을 하고 온라인이 되는 거죠. 실시간 개인화. 이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상품 연관성 피처, 상품 피처, 사용자 연관성 피처, 사용자 피처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피처 셋들이 많지만 모델은 어떻게 될까요? 피처 셋에 맞게. 통합적인 모델이 좋겠습니까? 다양한 모델이 좋겠습니까?
이것도 서비스의 스코프나 서비스의 메커니즘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합적인 모델의 경우 여기에 대한 이 코릴레이션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운영 관점에서도 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코어링이 맞다면 퍼포먼스는 좋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과연 서비스에 맞는지. 근데 되게 웃긴 게 모델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뭐냐면 밸런스가 흩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세트 밸런스가 흩어지기 때문에 그 모델의 어프로치를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상품을 추천해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틀린 건 없습니다. 서비스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모델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콜드 스타트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드 스타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신규 유저, 장기 휴면 유저, 비로그인 유저, 신규 글 그럼 추천 결과가 없어요. 그럼 사전체적으로 인기 글이라든지 UX 편향 없는 인기 글 그러니까 어떤 선호하지 않는 어떤 노멀라이즈 한 것들로 이렇게 추천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라는 거가 이제 문제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규를 발행은 테크니컬 수출 등이 브런치에서 이제 카카오 기술 블로그에서 펴온 건데 이제 여기서 브런치에서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브런치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릭 그러니까 추천도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제일 중요한 게 갱신 주기라든지 그리고 그 고객이 어떤 선호도 값을 가지고 있고 그 고객의 과거 데이터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장표에서 컨텐츠 정보로 CBF 그 특징 값을 줄이건 기존에 하던 거고 피드백 기반으로 콜라보레이션 피처 값을 줄이건 기존에 하던 거지만 MAB, 멀티한 밴디트 수랑 피드백 업데이트 이게 이제 실시간성으로 제공되면서 좀 더 서비스를 다채롭게 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멀티한 밴디트 부분이 중요한 부분 이게 요새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브런치의 개인화 맞춤 후름도 같은 거 보시면은 개인화 실천 요청이 왔을 때 유저가 읽은 글 DB에서 유저가 읽은 글에 대한 어떤 테이블 값들 룩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 추천과 분산 인포로 서브에서 실시간에 를 가지고 고객한테 추천 결과를 프로젝션 할 수 있는 이런 흐름도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MAB, 멀티한 밴디트 기반 알고리즘 조정기 강점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목표, 오브젝티브를 합습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보상, 리워드를 최적화시켜주는 탐색을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화학습에서 중요한 게 익스플로레이션 문제와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탐험이잖아요. 이게 익스플로레이션이고 익스플로이테이션은 내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중국집을 가요. 근데 내가 한번 가본 중국집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익스플로이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본 중국집만 가는 거죠. 근데 저기 AB 중국집이 저쪽에 생겼어요. 거기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익스플로레이션이거든요. 네. 근데 장기적인 보상이라는 거가 뭐냐면 이제 이게 뭐냐면 장기적인 보상이 좋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보상으로 해야지 강화학습에서 어떤 왜곡이 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입실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입실론이라고도 하고 감가율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언 팩터. 네.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너레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강학습의 결과들이 다채롭게 변하는데 여기서는 장기적인 보상으로 최적화를 시켜주는 탐색을 썼다는 거고 실시간성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들이 A/B 테스트식으로 멀티한 메리트 같은 알고리즘을 A/B 테스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실시간성으로 고객한테 즉각적으로 어떤 맞춤 신규 추천글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뒷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환경에서 목표를 합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서로게이트 오브젝트와 리얼 오브젝트. 이게 뭐냐. 그러니까 실제 환경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리얼 오브젝트죠. 근데 항상 우리는 이제 기존의 추천 시스템에서는 서로게이트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통적인 콜라보레이션 필터링 프레임워크에 유저와 아이템의 상호작용 있잖아요. 릴레이션 그거가 과거 데이터 X를 바꾸는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리목표입니다. 서로게이트 오브젝트예요. 반면에 멀티한 밴디트가
관련 강화학습 기반의 프레임워크는 에이전트가 실제 환경에서 직접 상호 작용으로 피드백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리얼 오브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한 베네트의 경우에 구현된 현실 추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에게 모델이 직접 추천하고 그에 대한 많은 피드백을 가지고 A/B 테스트를 이제 강학습을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컬래버레이션 필터링 모델의 경우 전체 서비스의 방대한 과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 추천 행동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이력의 선호도를 추천하는 방식이 멀티한 베네트. 장기적 보상의 최적화 탐색, exploration이라는 거죠. 장기적 보상을 최적화하겠다. 그러니까 멀티한 베네트 같은 경우는 T번의 타일 스텝 동안의 행동을 취하는 일종의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하에서 누적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뭐냐면 슬롯 머신 같은 경우 이제 여러 대의 기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어떤 슬롯 머신 기계는 80%의 확률로 내가 이겨요. 어떤 기계 같은 20%의 확률로 내가 이겨요. 그럼 사람들이 80%의 기계에서 계속 돌리겠죠. 그러면 얘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승률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20%인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밸런스 CC라고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MAB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좀 제가 어렵게 설명해요. 그럼 좀 쉽게 설명하자면 전통적인 콜라보레이션 필터링 프레임워크에서는 과거 데이터 바탕으로 현재 가장 선호할 아이템만 추천하잖아요. 떡볶이를 좋아하면 떡볶이만 넌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센틀리, 프리컨틀리 그리고 프리퍼런스가 있잖아요. 전통적인 CF 프레임워크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검색한 것들이 나는 떡볶이를 좋아하면 최근에 내가 갈비 먹 최근에 복날이에요. 복날에 삼계탕을 먹었어. 그럼 얘는 지금 삼계탕집을 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는 반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 고정된 하나의 타임 프레임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보상 같은 개념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콘텐츠를 다채롭게 하기 위한 다양한 포커스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MAB 기반. 그래서 현실의 추천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사용자와 시스템이 상호 작용하면 동쪽으로 변하는 게 맞죠. 인바라먼트는 항상 변하니까. 그렇죠? MAB의 설정이 현실에 더 적절한 부분이 있는 거죠. 적합한 부분이 있는 거고. 같은 아이템만을 계속 추천해주면 사용자가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탐색 없이 익스플로레이션만 한다면 새롭게 추가되는 아이템들도 추천해서 배제될 거잖아요. 근데 이처럼 미래의 보상도 보면 탐색은 추천 시스템의 기적인 성능에 많은 도움이 된다. 실시간성. MAB 알고리즘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사용자의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모델에 적용돼서 추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존에는 이제 클릭투레이트 지표 같은 경우로 이제 저일자 배치로 돌아가지고 그런 걸 확인할 텐데 이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되게 되면 고객한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조성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반영되면 이제 CTR도 바로바로 올라가겠죠. 클릭투레이션. 그래서 추천 결과를 보여주고 그에 대한 사용자 피드백이 모델에 반영돼서 다시 추천 결과에 나타나는 그룹에 드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에 따라서 실제 클릭률이 유의미하게 달라집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에 멀티한 베니트를 활용한 추천 알고리즘. 그 멀티한 베니트를 전부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서비스 스컵에 그것들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보강 요소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앞에서 서비스 스컵을 살펴본 거고 그것들을 이어서 보셔야 돼요. 분절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또 트렌드가 컨텍스트 밴디트를 사용합니다. 이 컨텍스추얼 밴디트가 뭐냐면 컨텍스추얼 밴디트라고도 하고 컨텍스트 밴디트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추천할 때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그 카테고라이징이 되는 여자, 남자, 10대, 20대, 30대 그럼 그걸 취향이 다르잖아요. 취향이 다르면 그 뒤에 분기를 타는 거예요. 분기를 타서 피처 벡터를 다른 것들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뒤에 온라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처 벡터에 맞는 베스트함을 레코멘드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또 처음 들으시죠?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트렌드가 이제 그래프 뉴럴 기반의 세션 기반의 추천이 활용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세션 기반 추천에 문제가 있어요. 기존 세션 기반의 추천.
문제가. 익명의 세션을 기반으로 유저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세션을 시퀀스로 모델링하고 추천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 외에도 유저 리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에스티메이션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전의 방법들이 좀 결과를 얻긴 했어요. 하지만 복잡한 아이템이나 트레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무시하고 세션에서 이제 정확한 유저 벡터를 얻기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과거 기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뎁스가 있기 때문에 뎁스를 찾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프 기반은 뉴럴넷은 뭐냐면은 복잡한 아이템 트레디션을 고려할 수 있는 그래프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아이템 인베딩을 얻기 위해서 세션 베이스드 리코멘데이션 위드 그래프 뉴럴넷이라는 것들을 이 밑에 참고 논문에서 제시하게 되고, 이 제시된 기법에서는 세션 시퀀스들을 그래프 스트럭처로 그래프 스트럭처 데이터로 모델링을 하는 세션 그래프를 기반으로 얘네는 복잡한 아이템 트랜지션을 포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전에 전통적인 시퀀셜 기법들을 활용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것들을 잘 버무려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웨이트들을 잘 서메이션 할 수 있는 기법들을 중간에 이제 논문들이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되는 건데, 예, 못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노예 각 세션은 어텐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글로벌 리퍼런스와 해당 세션의 현재 관심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유저 프로필과 과거 행동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저장된다고 가정한 많은 서비스들은 유저의 신원을 모을 수도 있고 진행 중인 세션 내 유저 행동 기록만을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한 세션에서 제한된 행동 기록들을 모델링하고 그에 맞춰 추천을 생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정반대로 충분한 유저 아이템 인터액션에 의존하는 기존 추천 기법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연구 관심도가 그래프 뉴럴넷에 대한 게 계속 뜨고 있어요. 그래서 태그 그래프라고도 나오고 있고, 예전에는 네오4j라는 오픈소스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점점 이제 발전되고 있죠. 그래프 뉴럴넷이. 그렇죠. 그래프 베이스드 모델링 기법. 기존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마르코프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 유저 행동 하나를 기반으로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가정이죠. 한마디로 컨디셔널 프로베빌리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예측 정확도를 국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코프를 대안을 두는 거예요. RNN 같은 경우에는 세션 기반 추천 시스템에 RNN을 적용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거든요. 얘도 이제 뭐냐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유저 행동의 시간적 이동을 보여서 모델을 강화시키는 것도 나왔고, 뭐 NAM이라고 해서 유저의 시퀀셜 행동과 주요 목적을 동시에 포착하기 위해서 글로벌 앤 로컬 RNN 추천들을 설계했고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뎁스 기반으로 바로바로 어떤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스코프를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 추천 시스템의 연구의 한계가 나오는데 한 세션에서 충분한 유저 행동 기록 없이는 유저 표현을 추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RNN 기법 같은 경우에는 히든 벡터를 유저 표현으로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유저가 뭐 표현할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션 기반 추천 시스템에서 세션들은 대부분 익명이고 방대해서 세션 클릭과 관련된 유저 행동은 종종 한정돼 있어요. 각 세션에서 각 유저 표현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게 어렵죠. 그렇죠. 그 이전 연구들은 아이템 트랜지션 패턴이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템 유저 컨텐츠 베이스잖아요. 이전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션 기반 추천에서 로컬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은 연속적인 아이템 간의 싱글 웨이 트랜지션을 모델링하고 컨텍스트 트랜지션을 무시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롱 디스턴스 디펜던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아이템들 간의 복잡한 트랜지션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SR, GNN이 나온 거죠. 그래프 뉴럴넷, 게이티드 그래프 시퀀스 뉴럴넷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구조 의존성을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고, 과거 세션 시퀀스를 가지고 방향 그래프를 구축을 하고, GNN은 아이템 트랜지션을 포착하고 정확한 아이템 인베딩 벡터를 생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방법에서 한 단계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SRGNN의 뉴럴 네트 아키텍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세션 시퀀스가 방향 세션 그래프로 모델링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각 세션 그래프는 하위 그래프로 다뤄질 수 있고, 그런 다음 각 세션 그래프를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노드의 라텐트 벡터들이 게이티드 그래프 뉴럴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해당 세션에서는 현재 유저의 흥미와 글로벌 선호 구성으로 각 세션을 체크하고, 각 세션에 대해서 우리는 각 아이템이 다음에 클릭될 확률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션 기반 추천은 유저 선호도와 기록 내용을 얻기 위해 필수적이고, 그리고 이 논문 아까 밑에 있는 논문 링크는 그래프 모델을 세션 시퀀스 표현을 표현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세션 기반 추천에 대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시한 거죠. 요새 그래프 뉴럴넷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기 선호도와 현재 세션의 흥미를 결합하는 전략. 아까 장기 선호도는 뭐라 그랬죠? MAB를 있잖아요. MAB와 GNN을 결합할 수도 있는 거죠. 종합적인 실험들은 제신의 알고리즘이 단체 신기 프로필보다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입증했어요. 그렇죠. 참고 자료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 세션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의 추천 시스템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추천 시스템은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얘가 살아 움직이는 어떤 실시간성이라든지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것들을 역대한 밴디트라는 것들, A/B 테스트를 좀 자동화시키면서 CTR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그리고 두 번째로 GNN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즉각적인 반영이 되고 고객한테 흥미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바로바로 제시할 수 있는 실시간성을 있는 그런 현재 트렌드로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저도 이 장표를 여기 나올 참고자료를 통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 드린 겁니다. 제 세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케라스 코리아 운영진 이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